우리가 자는 동안에 우리의 뇌와 우리 전신에서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때 일어나는 일들을 요약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회복과 최적화.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의 뇌에서 우리가 깨어있고 활동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노폐물, 단백질이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그 노폐물 이름이 뭐였죠? 네, 베타 아밀로이드였어요.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것들이 뇌에서 쌓이고 그 외에도 우리 몸 전반에서 다양한 노폐물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노폐물들을 제대로 청소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가 잘 때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몸에 생긴 어떤 대사적 스트레스나 대사 과정에서 만들어진 어떤 손상들을 복구하는 시간이 또 자는 시간이기도 하고, 체성분 중에서는 자는 동안에 글리코겐이라고 하는 이 포도당이 좀 단기적으로 저장된 형태의 이 에너지 저장고가 조금 더 합성됩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신경과 호르몬을 통해서 몸에서 어떤 신호를 주고받는데 이 체계들도 이 시간 동안 정비를 하고 조금 더 안정화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기억들, 학습한 것들이 조금 더 강화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감정을 느끼는 것들이나 대사하는 것들이 조금 더 안정적이고 활성화될 수 있어요. 인지된 어떤 문제가 되는 위험 요소들을 처리하는 반응이 면역 반응인데 이 면역력도 강화될 수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잘 자면요. 보통 여러분들이 다른 수업에 가면 앞에 이야기조차 하지 않거나 또는 수면에 대해서 그 정도만 얘기하고 끝낼 텐데, 저는 여러분들이 수면 과학에 대해서 조금만 더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정리한 이 세 가지만 일을 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잠과 관련해서 무언가를 이해할 때나 어떤 판단을 내리고 행동을 할 때 좋은 판단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세 가지 오늘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생체 시계예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시계이고요. 실제로 존재합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시계 모양은 아니겠죠. 이 생체 시계가 작동하는 단위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일주기 리듬입니다. 일이라는 건 하루를 의미하죠. 이 데이. 하루를 주기로 어떤 반복되고 있는 어떤 리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뇌 사진인데요. 우리의 몸에 있는 시계, 여기 안에 있습니다. 바로 이 눈 뒤쪽 뇌 중간에 있는 시교차 상핵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몸에 있는 생체 시계입니다. 시신경이 교차하는 곳에 있는 핵인데요. 우리가 보통 눈을 통해서 외부에 있는 빛을 받아들이잖아요. 이 시신경 신호들이 여기에 작용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맞춰지는 어떤 신호를 통해서 많은 어떤 연쇄작용들이 일어납니다. 이 생체 시계 작용에 따라서 우리의 몸이 언제 호르몬들을 분비하고 신경계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시키고 체온을 높이고 낮추고 등의 활동들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 결과 중 하나가 빛이 없어졌을 때 이 시계에 따라서 우리 뇌에 있는 솔방울샘, 송과체라고 하는 부분에서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되게 중요한 호르몬을 분비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이 물질은 우리가 졸린 느낌을 들게 만듭니다. 우리 몸이 잘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의 몸이 주변 환경에 맞춰서 또는 계절적 환경에 맞춰서 우리의 시계를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가 지금 수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시교차 상핵을 통해서 솔방울샘과 멜라토닌, 이 졸린 느낌이 드는 것, 이 연쇄 체계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돼요. 잠과 관련해서 이해해야 되는 호르몬, 대표적 두 가지가 있다면 단연코 멜라토닌과 코르티솔입니다. 멜라토닌과 코르티솔만 이해를 하면 우리가 자고 깨어나는 것과 관련해서 되게 많은 것들이 설명이 돼요. 멜라토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멜라토닌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솔방울샘에서 분비가 되는 물질이고,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물질이 멜라토닌으로 전환이 돼요. 그래서 이걸 전구 물질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멜라토닌은 우리가 몸이 잘 수 있게 활성도를 낮추고 몸을 좀 더 차분하게 만들어주고 해서 잠들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가장 중요한 건 언제 이 호르몬이 합성되고 분비되는가, 반대로 언제 비활성화되는가인데 억제되는 자극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빛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신경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면 이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물질의 합성과 분비가 억제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저녁이 되면 해가 지죠. 저녁 시간부터 우리가 밤까지 또 새벽 사이에 이 멜라토닌 농도가 몸에서 굉장히 올라갑니다. 앞서 멜라토닌이 우리가 잘 수 있게 만들어줬다면 코르티솔은 반대로 우리가 깨어있고 활동할 수 있게 작용하는 호르몬이에요.
부신피질에서 분비가 되고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대사가 활성되고 각성되고, 예를 들면 혈압이 올라가고 호흡이 빨라지고 체온이 올라가고 조금 더 에너지를 분해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아까 전에 제가 멜라토닌은 빛이 있으면 억제된다고 했는데, 코르티졸은 반대로 빛이 있을 때 분비가 자극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자고 있으면 창문을 통해서 빛이 어렴풋이 이 눈꺼풀을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그 새벽부터 아침 시간부터 분비량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자연스럽게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가 어떤 스트레스 자극을 받았을 때, 뭐 분노일 수도 있고 이런 두려움일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있을 때도 코르티졸의 분비가 자극됩니다. 코르티졸은 반대로 분비가 활성화되는 시간은 오히려 아침에 해가 뜨기 직전부터 아침 8시 또는 9시까지가 분비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어요. 이 그래프를 보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졸과 멜라토닌이 하루 주기 안에서,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생체시계 리듬 안에서 어떻게 요동치는지를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이 두 가지 외에도 심부체온이 있는데, 심부체온은 체온이긴 한데 우리 몸 가장 안쪽 코어한 곳에 있는 체온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면에서 재는 체온과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심부체온은 참고만 하고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볼게요. 여기가 정오 12시고요. 여기가 자정입니다. 다시 12시예요. 제가 한번 여기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보통 자는 시간이 이 즈음이죠. 자정 전에, 또 자정일 수도 있고요. 멜라토닌의 변화부터 살펴볼게요. 우리가 낮 시간 동안에는 빛이 있으니까 낮게 농도가 유지되다가 밤 시간이 가까워지면 쭉 올라갑니다. 빛이 없어지니까요. 그러다가 한밤중에 가장 높은 농도를 유지하면서 있다가 우리가 아침에 새벽에 가까워지면서 다시 내려가요. 졸리지 않고 깨인 느낌이 들겠죠. 코르티졸은 약간 반대로 작용하죠. 정오에, 그러니까 보통 점심시간쯤에 농도가 높다가 다시 쭉쭉 내려가요. 그러면서 해가 질 즈음에 쭉쭉 내려갔다가 우리가 잘 때쯤에는 약간 되게 차분하고 안정화되어 있죠. 그러다가 우리가 새벽에 우리가 자고 있을 때 해가 뜰 시간쯤에 급격하게 올라가서 우리가 아침이라고 볼 수 있는 8시 사이 시간쯤에 이 농도가 가장 최적화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몸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내리면서 어떤 자극을 주는지가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여기서 저희가 살펴본 것은 빛이었어요. 이 빛이란 자극이 우리 몸에서 멜라토닌과 코르티졸이라고 하는 호르몬의 분비량을 결정했고, 그런 것들이 되게 다양한 것들에 영향을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깨어나고 또는 잠을 자고 이런 거 관련된 어떤 주기를 조절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앞에서 저희는 식이요차 상행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에 24시간을 주기로 돌아가는 일주기 리듬에 대해서 배웠어요. 수면 과학에 있어서 두 번째 포인트는 수면 압력입니다. 이게 실제로 수면과학자나 뇌신경학자들이 사용하는 용어이고요. 우리의 몸에서 수면과 관련된 어떤 욕구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을 압력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수면 압력의 본질은 뇌의 아데노신 축적입니다. 아데노신은 익숙한 분들도 있고 처음 들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가 보통 ATP라고 하는 우리 몸에서 에너지 화폐이자 운반체가 있는데요. 이 ATP의 약자 중에서 A가 아데노신이에요. 아데노신과 인산이 3개가 결합해 있는 물질인데요. 이 친구가 에너지를 낼 때 분해가 되고 그때 만들어지는 부산물 중에 하나가 아데노신이에요. 이 친구가 우리가 깨어서 활동하는 동안에 전신에서 만들어지지만 뇌에서 쌓일 때, 뇌에서 아데노신이 축적될 때 그런 것들이 만드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수면을 하고 싶어지고 피로해지고 그리고 각성이 억제가 돼요. 차분해지는 거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고 나서부터 12시간, 16시간, 그러니까 아침 6시에 일어났다면 저녁 6시부터 밤 10시 사이에, 이때쯤이 되면 우리의 뇌에 아데노신의 농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때 우리가 어떤 걸 느끼죠? 네, 졸려요. 피곤하죠. 좀 더 차분해지죠. 그리고 이걸 처리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수면, 자는 겁니다. 요약해보자면 우리가 보통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아데노신이라고 하는 대사 부산물이 만들어지는데 이것들이 뇌에서 축적된다. 그리고 이게 활동하다가 밤 시간, 저녁 시간이 되면 충분히 고농도로 합성이 되는데, 이 친구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잠을 자고 싶은 욕구가 느껴지는 거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아데노신과 관련해서 이해하면 충분하고요. 세 번째 포인트는 수면 사이클입니다. 어렵게 이해할 거 없고 간단하게만 다뤄볼게요. 이 그래프는 우리가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우리가 자는 동안에, 정상적으로 성인이 자는 동안에 뇌에서 일어나는 뇌파의 어떤 특징들을 표현한 거예요. 수면 전문가들은 우리가 자는 동안의 어떤 뇌파 상태를 몇 가지 단계로 구분하는데요. 하나가 렘 수면이고요. 다른 나머지가 비렘 수면이고, 비렘 수면은 깊이에 따라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구분을 합니다. 여기는 렘 수면의 렘은 REM이에요. Rapid Eye Movement라고 눈동자가 빠르게 돌아간다는 의미인데요. 렘 수면은 상대적으로 얕은 수면의 어떤 기간인데, 이때 자고 있는 동안에 눈이 되게 빠르게 돌아간다고 해요. 그래서 수면학자들이 이렇게 얕은 수면의 이 기간을 렘 수면이라고 부르고, 나머지 눈이 빠르게 돌아가지 않는 시간을 비렘 수면으로 구분했어요. 우리가 지금 이걸 정확하게 구분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각성 상태에서부터 잠이 들고 나면 얕은 수면에서 깊은 수면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왔다가 또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를 반복하다가 아침에 깨어난다 라고 이해해도 충분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그래프를 꼭 보여드리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11시니까 7시가 되면 8시간이 채워지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6시간을 자게 되면 5시에 깨겠죠? 또 7시간을 자게 되면 6시에 깰 거예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자고 있을 때 이런 활동들이 있는데, 이 후반의 이 부분들이 우리가 이걸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수면이라는 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되게 자면서 정돈하고 회복하고 강화하고 기억을 강화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시간인데, 얕은 수면과 깊은 수면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일어나요. 그러면서 각각의 기능들이 있는데 모두 다 중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8시간을 자야지만 이것들을 온전하게 다 채울 수 있다. 물론 7시간 잘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들을 놓치게 되는 거, 6시간을 자게 되면 이만큼 놓치게 되고, 만약 우리가 5시간 잤다, 이만큼 놓치게 되죠. 만약 우리가 이거밖에 못 잤다, 절반밖에 못 자는 거예요. 물론 한두 번 일어날 수 있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수면을 덜 잘수록 이 시간들을 놓치게 된다. 수면이 우리에게 주는 좋은 효과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무엇을 놓치게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할 건데요. 3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우리 몸에 생체 시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식이요차 상액이었어요. 여기 있었죠. 이 친구들이 빛과 관련된 다양한 자극을 통해서 우리 몸에 있는 어떤 호르몬이나 대사 활동들의 주기를 조정한다. 어떤 리듬을 통해서 1주기 리듬, 서케디안 리듬이었고, 그건 24시간을 주기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두 번째, 수면 압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 아침에 일어나고 나면 활동하는 동안에 뇌에서 아데노신이라고 하는 대사 부산물이 축적되는데, 이것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특히 저녁이나 밤이 되면 농도가 높아지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졸리고 피곤한 느낌을 들게 만드는 어떤 본질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2가지가 각각이 되게 독립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피로감, 수면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수면 사이클이라는 게 있었고요. 우리가 잠들고 나서부터 어떤 렘과 비렘을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던 수면 효과들이 발현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충분합니다. 이 3가지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우리가 현실에서 와닿을 수 있는 사례들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잠시 쉬었다가 다음 수업에서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잠시만 쉬는 시간 가질게요.